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죠. 한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본격 관세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무역, 경제부터 방위, 안보까지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할지도 관심인데요. 오늘 협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뭐 소개한 대로 오늘 밤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만, 교수님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뭐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누가 어떻게 서로 협상에 임하는지부터 해가지고 우리 관전 포인트를 할까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네.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네. 목적을 가지고서 상호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도 주요 협상국으로 포상이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한미 2+2 통상 협의가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제 10시에 개최가 되는데요. 워싱턴에 개최가 되는데 아무래도 재무통상장관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재무통상장관이 참석하셔가지고 그 상대편 그 미국의 재무장관 그다음에 그 그리어 그 USTR 통상 대표와 함께 네. 2+2 협의를 하는데요. 1시간 정도밖에 예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크게 그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기보다는 미국 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상견 예고 탐색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이제 그 확인하는 절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서 관심이 주목되는 것은 앞선 일본과의 협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상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 뭐 인도 같은 주요 협상국의 과외 협상에 있어서 빠른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그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빠른 진행을 압박하기 위해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그냥 가볍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진행시키는 것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있고 다행히 협상 장소가 백악관이 아니라 백악관 옆에는 재무부 청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판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예.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현재 국내 정치적으로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무역 균형을 맞춘다든지 에너지 협력을 한다든지 어떤 그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그 프로젝트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를 결정한다든지 이와 더불어서 방위 분담금 증액하는 이런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원스톱 쇼핑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그런 것을 다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협상을 초반에 이제 그 진행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신중하게 이제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뭐 거의 매일 관세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이렇게 막연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하고 한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상호 관세는 4월 1일 날 발표된 것 중에는 한국은 미국에다가 미국 계산으로 50%를 때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반인 25%를 때린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25%라는 얘기는 모든 한국산 제품 미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에 대해 25%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거의 모든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이전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예. 같은 경우에는 그와 더불어서 예.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게 있잖아요. 그랬죠. 그거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부분은 상호 관세에서 그래서 유예가 되는 거 유예가 빠지는 되고. 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먼저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부분은 그 중복 부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빠진 거고요. 그런데 예. 그런 품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이제 90일 유예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25%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해서 협상을 하자는 것이고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25%를 최대한 낮추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그 안덕근 그 산업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관세를 이제 면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면제도 가능할까요? 면제까지?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저희의 협상 목표인 거고요. 이제 미국 측과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상호 관세율이 0%가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뭐 좀 145%, 245%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낮춰줄 거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제로가 되지 0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호 관세율이 0%가 되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기본 관세율 10%는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이제 재무부 청사에서 이제 열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다행스럽게도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 안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외교는 또 그 다 카운터파트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게 장관급 회담이기 때문에 네. 장관급 회담에서 이제 그 얘기할 수 있고 결국은 최종 결정은 최고 지도자가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격이 중요한데 네. 장관급 회담의 회의에 그 최고 지도자가 나오셔가지고 답으려고 하거나 뭐 결정을 갖다가 압박을 하면 아. 장관 입장에서는 그 최고 지도자 대통령의 어떤 질문실이나 압박 요청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얘기가 되고 거기에 답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결국은 우리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경우처럼 등장하셔가지고 요청을 하고 의제를 얘기하면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답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지도자께 한번 여쭤보겠다, 입장을 잘했다 그렇죠. 이런 예. 정도밖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죠. 워낙 트럼프가 예측 불가라서 체력도 좋고 하니까 네. 옆이라고 해도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한번 그렇습니다. 여쭤봤고 그 지난 대선 때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했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머니머신, 프로핏 머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주 쓰는 용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유한 그러한 대상 국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선진 국가들을 말하는 거고 그런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충분하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관세라든지 여타 어떤 조치를 통해서 뭔가 좀 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국가 이러한 국가들을 갖다 총칭해서 머니머신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대체로 뭐 한국이나 일본, 독일, 사우디 같은 동맹국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최근에 일본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위비에 대한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한미군이 있고 일본도 주일미군이 있으니까 방위비 얘기는 꾸준히 합니다만 교수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다 대놓고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고 싶다. 이 얘기는 당신네들이 일본이 미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그만큼이나 미국에서 뭔가를 사가서 그거 갖다가 퉁 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려면은 일본 협상이라기보다는 일본이 너희들이 우리한테 벌어간 만큼 무조건 우리한테서 뭐 쌀을 사가든 뭘 사가든 사가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협상입니까 이게? 그렇죠. 굉장히 좀 강압적인 그런 강압적이죠.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맹과 비동맹 그 관계없이 다 무역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압박을 해도 되는 네,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의구심과 이제 그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어떤 미국에 대해서 수십 년간 굉장한 협조를 해온 게 사실인데 이에 불구하고 경제적 이해 관계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미국 최고 지도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이 오니까 네. 당혹스러운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음에도 여타 뭐 전략적 이해관계나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미국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무역 수지 적자만 놓고서 이제 그 압박을 하게 되니까 당혹스러운 거고요. 뭐 예. 그런 부분에서 일본은 그 미일 동맹이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일본이 미국의 어떤 양질 일자를 만들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어필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좀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 아무래도 무역수 적자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쌀이라는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가지고 에너지 수입을 확대해서 줄이려고 하는 직접적인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은 이제 무역과 안보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라고 했고 이제 우리 측도 역시 방위비 자체는 뭐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보도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원스톱 방식을 선호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건 미국이 원하는 거고요. 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신중하게 그 대응하고 그다음에 무역과 안보는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은 양국 간에 조율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원스톱 쇼핑이라고 그래서 네. 한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원하는 걸 모두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패키지 하나의 패키지로서 딜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도자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실무 차원에 들어가면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나 무역 부분을 담당하는 협상팀이 있을 거고 방위 분담금 담당하는 팀이 있을 건데 따로 이제 협상이 진행되는 거고 어떤 그 협상의 목적이나 내용 어떤 그 어려움들, 여러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협상의 기간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과정도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특히 그 방위 분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수 적자를 줄이는 무역 협상과는 상당히 다른 결의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한국이나 일본 측 협상단이 이제 미국 측에 전달할 거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향후에는 분리돼서 협상이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뭔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떤 무역 적자를 줄이고 동맹국들에게 보다 그 공평한 대접을 받는다는 이런 정치적 퍼포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빠른 시일 내내 어떤 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한국이 미국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조치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부분을 발표하는 걸로 출범 초기에 성과를 내고 이제 실무 협상이 이제 지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우리나라 지금 이 정치 일정은 저희 협상에 큰 영향은 안 미칠까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 되건 이제 또 바뀌지 않습니까? 내각도 바뀌고 뭐 최고 지도자도 이제 정해지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은 현재 뭐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어떤 장애가 될 수는 없나요? 고려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협상 당사국인 한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협상단에서 이제 정중하게 어떤 양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최종 결정은 차기 신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양해를 구하고 그러한 양해 하에서 양국이 협상을 진행시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X에다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한 8개 정도의 비관세 장벽 뭐 그런 어떤 치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넌 테리프 거기서 1번이 환율 조작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결국 그러면 이렇게 세게 상호 관세율을 갖다가 높게 부르고 해서 각국으로부터 이런 어떤 비관세 장벽을 갖다 좀 이렇게 낮춰서 미국이 좀 덕을 보자라는 그 속내도 좀 어느 정도 읽히는데 첫 번째가 환율이었단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은 이제 달러 강세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사실 뭐 한화가 좀 약하다든지 뭐 엔화가 다시 좀 강세로 좀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예. 여전히 약한 거 이런 부분은 사실 미국이 이제 그 불확실한 어떤 그 관세라든지 어떤 무역 통상 부분에서의 그런 상황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키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제고시키면서 그 전 세계 통상 무대를 흔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에 있다고 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절상을 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한화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굉장히 좀
달러 대비 높지 않습니까? 높죠. 이것이 아무래도 미국 달러화라든지 일본 엔화 부분에 비해서 안전자산에서 우리가 약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을 절하를 시키고 싶어도 이것이 미국발 어떤 그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그 강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율 변동 환율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통제하기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을 그 지적을 한 거는 이제는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공식적인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다 고려하겠다. 그래서 네.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다 고려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상대국에 대해서 제로로 만들겠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 열세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동차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의선 회장이 그 전에 일찌감치 이제 미국에 투자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25% 관세 일단 유예된 상황인데 이게 좀 일부 완화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기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미국 그 산업이나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식성이 큰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하면 자동차 산업이 바로 떠오르는 것처럼 상식성 워낙 큰 그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네. 그 상호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특히 뭐 자동차 생산이나 특히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무래도 수입되는 부분을 다 100% 국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부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 그 품목별 관세를 갖다 유예시킨 거는 미국 국내 기업들의 자동차 생산 기업들의 어떤 그 어려움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미국 국내적으로 조정되는가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자동차 관세가 얼마나 더 유예될 것인지 아니면 차등적으로 차별적으로 미국 국내 제조 그 회사라든지 어떤 수입 업체들에게 차등적으로 적용될 거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 자동차 업계에서도 아무래도 그 미국 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보다 더 많이 어떤 유예를 받고 그다음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 한 이틀 사이에 그 강공 일변도에서 조금 물러서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도 여기에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 화답할까요? 저는 화답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스타일 자체가 가장 맥시멈 최고치를 갖다가 때려놓고서 이제 예, 현실적으로 예. 조율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145% 이제 또 항공기를 구매하지 않았던 245% 이런 엄포까지 놨는데 예. 사실 뭐 제조업 이 물건 만들 때 몇 퍼센트나 우리가 이윤을 받습니까? 45 이상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된다는 거는 그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나 네, 맞기 예. 때문에 145% 부과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부과해 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 예, 중국도 그렇게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원하는 것은 존중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외교적 존중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금씩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중국이 좀 고려하면서 지금 뒤에서 물밑에 접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에 나온 것처럼 2, 3주 안에 좀 이렇게 진전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걸 보면 이제 물꼬를 터주는 것이고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고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입지를 좀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현실적으로 관세율이 미중 간에 낮아지면서 이제 그 본격적인 협상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